제가 지금 하는 작업들은요, 그냥 저 혼자서 경제 대장정이라고 이렇게 불러놓은 그런 걸 하는 중이고요. 대장정은 아시죠? 중국을 세웠던 그때 그 얘기들일 거고요. 그 다음에 2005년에서 9년 사이에 제가 딱 보면 한국이 망했더라고요. 망했는데 망한 게 완전히 드러나는데 5년에서 6년쯤 걸릴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망하기 시작한 거는 아마 2005년쯤일 거예요. 그때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 분야와 관련된 대부분의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은 2003년에 망했더라고요.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많이 가는 거죠. 내년,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는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걸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2006년쯤 되고요. 그러면은 뭘 하지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까지 생각했던 걸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. 세 개 부분을 나눠서 있고, 첫 번째는 한국경제 대안 이렇게 붙였고요. 두 번째는 생태경제라고 붙였고, 세 번째는 응용경제라고 붙였어요. 원래 세 번째 거는 국가의 기본이라고 붙였는데요. 의미는 그런 거예요. 국가의 기본이 안 돼 있을 때 나라가 망해지는 건데 너무 딱딱하고 국가주의로 갈 것 같아서 그냥 응용경제라고 편하게 하고요. 각 시리즈에 4번씩 들어가 있어요. 원래 경제학한 사람들은 이게 뭐가 딱 맞아야 이렇게 집착진이에요. 첫 번째 책이 88만 원 되었고요. 두 번째 책이 조직의 재발견이고, 세 번째가 촌놈들의 제국주의였고, 네 번째가 괴물의 탄생이었습니다. 이거는 2년 전에 시리즈가 안 가지고 끝났고요. 원래 88만 원 대에서는 에토스를 다루려고 했어요. 에토스라는 거는 지켜야 될 것, 뭐 예의, 예의범죄 그런 것을 말하는 얘기거든요. 88만 원 대 끝이 한국 자본주의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, 그리고 지키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내가 에토스에 관한 얘기였고요. 두 번째 책은 로고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이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 갖고 있는 조직의 문제점들인데, 회장들한테 로고스라는 얘기는 니들이 대가리를 나빠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.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, 여성들, 청년, 노동자들과 일하는 법을 모르는 거는 니들이 대가리를 쓰지 않아서 그런 거다. 세 번째 책은 파토스에 대한 걸 다루고 싶었어요. 파토스는 이제 감정에 관한 걸 얘기하죠. 로고스가 이제 논리적인 거고, 에토스는 지켜야 할 것이라는, 파토스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인데, 우리말에 번역할 때는 파토스가 비창이라는 뜻으로 번역했었거든요. 그 비창 소나타의 그 비창이 파토스 소나타예요. 근데 이제 감정에 관한 건데, 저는 뭐냐면 한중일이 어떻게 해서 장기적인 평화 체계를 가질 것인가라는 제 책 중 제일 장기 비전에 관한 책인데요. 평화는 논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지켜야 된다는 의무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, 평화를 지키자는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의미거든요. 네 번째는 원래 개구리 해체라고 하고 싶었는데요. 해체는 이제 데리다 같은 의미죠. 데컨스트리를 해서, 컨스트리는, 그러니까 컨스트럭션이라는 거는 만드는 건데, 다음번에 해체를 한번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쓰고 싶었는데, 출판사에서 절대로 안 팔린다고 해서 개구리 탄자로 바꿨거든요. 에이씨, 이거 잘 안 팔렸어. 그래서. 그 논리가 딱 맞게 돼 있었는데, 이게 개구리 탄생이 되면서 이 시리즈 전체를 사람들은 공포 시리즈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20대 90에서 95%가 그냥 죽는 얘기고요. 그 사라가 대기업에 난 삼성에 간에 다 죽거든요. 그다음에 지금 40대 50대가 결국에 죽기 전에 전쟁을 만나게 돼서 비참하게 끝날 거예요. 괴물의 탄생에서는 결국 다 죽었다고 그런. 저는 굉장히 웃기게 하려고 썼는데, 저거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공포경제학자라는 별명부터 붙었어요. 생태는 여기도 4권씩 있는데, 앞에 2권은 너무 안 팔려가지고서 생태도 다 빼버렸어요. 최근 디버블링이라는 책이 나가 있는데 그런 데는 팔려요. 그리고 4번째 거는 첫 생각이랑 달라가지고서 안 할까 했었는데, 원자력 얘기 하긴 했어요. 전면적으로. 그래서 이거는 8월달에 나갔거든요.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끝났고, 그러니까 새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 문화정치학이에요. 그래서 문화를 먹고 살기는 자체의 주제고, 저거는 한 달 전에 제가 좀 떠나갔거든요. 그래서 7월달에 나온 거고요. 다음 책이
농업경제학이고, 세 번째가 과학과 기술 얘기할 거고, 마지막으로 정답하고 언론. 이렇게 얘기해서 시리즈 끝날 건데, 오늘 얘기할 거는 요익 얘기들을 좀 더 크게 보려고 하고요. 12권이 다 끝나면은 아마 제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제 안 할 생각인데, 번외편은 두 가지가 더 있어요. 여기 듣기가 힘들어서 있는데, 금융에 관한 얘기가 하나 번외편은 있을 거고요. 그냥 젠더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. 여성에 관한 얘기들은 늘 데가 없어서 뺐어요. 뺐고, 이 의미는 아시겠죠? 문화가 잘 되고, 농업이 잘 되고, 과학기술이 잘 되고, 정당이 멀쩡하고, 언론이 살아있으면은 생태 경제가 갈 건데, 우리는 저래 보니까 다 죽어가는 중이에요. 근데 이 선진국 경제는 이런 게 잘 될 거 아니에요. 이런 게 잘 되는 나라가 선진국인데, 우리는 보니까 농업도 죽어가거든요.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도 좀 자살도 막 하죠. 정당 언론 다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게 죽었는데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. 그런 나라 본 적이 없고. 자, 혹시 여기 질문 있어요? 있어요? 짧게라도 우리가 지나왔던 경제에 대해서 T라고 얘기하면 보통 연간 시간이고요. 경제학에서 Y라고 얘기하면 특별한 별칭이 없을 때 일대함수니까 총생산입니다. 이거를 N으로 나누면은 경제학 별 뜻 없이 N 쓰면요, 포퓰레이션 1인당 국민소득이 되겠죠. 그리고 이거에다가 같을 치면은 DY 분의 T니까 시간에 대한 분담이죠. 그래서 그 연간 변동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 국민소득이 1년 매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변동률을 가지고 있고요. 저게 0%면 소득이 똑같다는 얘기죠. 저게 플러스면 소득이 늘었다는 거고, 마이너스면 소득이 줄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죠. 이렇게 해보면 지금까지 보통 다른 나라 45년부터 샀는데 한국은행에 우리나라 통계는 70년부터 했거든요. 70년 이전에는 사실 잘 몰라요. 그 70년 이후로 저게 0 마이너스였던 때를 딱 해보면요, 80년에 한 번 나오고요. 이게 딱 얹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8년에 한 번 나와요. 그때는 마이너스 4. 그 다음에 2008년에 한 번 나오고 마이너스 3점 됐고요.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. 80년 이전까지는 한 12에서 15% 정도 갈 거라요. 특기할 거는 보통 2003년에 97, 93년에, 73년에 선거에 나왔는데 74년도 수치가 다른 나라들은 떨어져요. 떨어지는 거 한국은 일단 안 떨어져요. 그리고 77년도 2차 선거파동 날 때 그때 떨어지기 시작해서 80년 0으로 오거든요. 우파들은 뭐라고 하면 74년도에 저해에 유신경제라고 부르는 그 국제 체계가 시작했죠. 그러니까 유신경제가 시작되니까 다른 나라는 선거파동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는 안 받은 거라는 거죠. 상식적으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. 한국이 1세계가 아니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1차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이 2, 3년의 격차를 두고서 한국에 늦게 온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어쨌든 우파들은 박정희 덕분에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2차 선거파동이 오면서 두 번째 충격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충격이 옵니다. 79년도에 한국은 처음으로 고가 실업이라는 얘기를 처음 겪어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 완전 고용 상태였고 공장에 사람이 못 앉아서 농촌에 사람을 끌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늘 우리는 노동력이 부족했는데 79년도 처음으로 실업이라든가 고용이라는 문제를 갖게 돼요. 80년은 이렇게 되면 유신체가 깨지고 전투방이 들어오죠. 그래서 80년에는 그 5.18도 그랬던 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프로이거든 올라온 거예요. 올라온 건데 이제 우리는 서귀파동의 여파와 중화공업을 했던 게 경매에서 결국은 공화국 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. 오빠들은 알아. 박정희가 죽은 거 나라만 하는 거 아니냐. 근데 80년에 경제활동이 엉린 거는 굉장히 놀라운데요. 저해 많은 건 사실 저건 아직 대통령도 아니었는데,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칼라TV를 도입한 걸 전도가 됐어요. 이거는 배우가 아프리카에 그 TV를 팔려고 많이 만들었는데 못 가겠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의 TV를 하나 보기 위해서 그냥 보급하자는 거를 80년 7월에 줬잖아요. 광주 운전도 있고 그 동안에 전도가 그런 짓 했더라고요. 그 이후로는 한 7, 8% 많은데 12%까지 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아니면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후에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4, 5% 정도 가다가 2007년이
이 5%를 기록해요. 그때 가장 높았던 거고요. 일본은 여기서 손 한번 들어볼까요? 2007년 12월 기억나시나요? 2012년 12월이면은 그냥 대선이 있었죠. 그때 우리나라 경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. 2007년. 이거 우울한 집단이거든요. 한번 왜 생각하셨어요? 네? 이건 어때요? 그때 이명박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뭐냐면요. 한국은 자기성장이 이 정도는 가도 되는데 좌파들이 집권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자기가 집권하면은 플러스 2해서 이렇게 해서 14,7이 될 거다라는 게 생각이잖아요. 그게 있는 거거든요. 자기로 갖고만 주면 2% 높아질 거다. 근데 저에게요, 그때 다 했어요. 사실 이명박 대통령 얘기한 건 아니고요. 그때 나왔던 심상정 후보도 3박자 경제학을 그냥 하면서 자기만 시켜주면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정도 다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대선 때 자기 시켜주면 떨어진다고 얘기해서 한 명도 없어요. 그러니까 내년에도 보면 자기만 시켜주면 10% 갈 거라 다 그럴 거예요. 그 다음에 별일 없이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. 이번에서.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?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오래 사실 거예요. 그냥 3번처럼 생각했어요.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? 사장님이 항상 보고자 꺼지고 있고 시대주의적 문제 시대가 맞는 말인데요. 회사 취직할 때 면접 보시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. 떨어집니다.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그때 좌우를 막론하고 2011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한 번쯤 위기가 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어요. 그럼 뭐냐면 한국이라는 경제를 보니까 여기는 12쯤에서 왔다 갔다 하고 8이고 여기는 4에서 오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도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가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4, 5% 이상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고, 그 다음에 그 30년에 걸쳐서 장기 파동이 생긴다라는 거는 컨트라티에프라는 러시아 출신의 그 경제학자인데요. 우리나라 보니까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조정하잖아요. 그러니까 경험적으로,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없는데 경험적으로 한 번쯤 올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이거는 그러니까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. 실제로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떨어졌죠. 그래서 요만큼까지가 그냥 우리끼리는 그냥 MB 효과라고 불러요. 아니,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는 것까지 알겠는데 저렇게 바로 떨어질 필요는 없었잖아요. 그래서 MB 효과라고 하고요. 2008년도에는 강만수 장관하고 문장을 썼는데 그 양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그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 두 번의 정부가 V자형이었습니다. 한국은 V자형으로 회복할 거다라는 거거든요.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한국에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는 국가가 마지막까지 그 위기가 오지 않도록 버티고 있다가 국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은 국가 힘을 넘는 그런 거 보면 한꺼번에 부러지는 거고, 그때 너무 금방 빠진 거니까 그 정도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적 설명인데요. 강만사가 했던 말을 인간의 말을 바꾸면요, 한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 아니에요. 우리는 일치단결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거다. 그런 V자형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경제 위기가 U자형으로 많이 와요.